안녕하세요. 이정철 약사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코로나 예방 백신을 맞고 난 후 복용을 하시는 진통 해열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겁니다. 자, 사실은 제가 이것 때문에 요즘 너무너무 답답해서 오늘 이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오늘 이 영상 주변에 많이 공유를 해주시고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들 요즘 한창 접종을 맞고 계실 텐데요. 이런 접종하고 나면 우리가 두통, 근육통, 그리고 발열과 같은 부작용을 겪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런 증상들은 우리 몸의 면역계가 건강하게 이렇게 훈련이 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자, 문제는 이런 증상이 너무 심했을 때인데, 자, 우리는 이때 진통제의 힘을 빌립니다. 자, 그런데 이게 대체 어디에서 시작된 건지 알 수는 없으나 코로나 예방 백신 접종을 하고 나면 우리는 무조건 타이레놀을 복용을 해야만 한다라고 대부분 알고 계세요. 자, 그래서 그런가 아직 4% 남짓한 접종률에도 불구하고 현재 약국가에는 타이레놀 500mg가 모두 동일한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타이레놀 구하기도 힘든데 꼭 타이레놀을 고집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자, 제가 쓴 이 책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자, 약은 성분을 보고 복용을 하는 것이지 이 껍데기라든가 상표명을 보고 복용을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타이레놀이라는 그 상표명에 꼭 집착을 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대체 뭘 보고 약을 선택을 하면 되느냐? 바로 성분을 보시면 되는데 아세트아미노펜이라는 성분의 약을 복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약국에서 사용하는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의 약은 이런 나스펜 연질 캡슐도 있고요. 그리고 EGN6 에이스라는 약도 있어요. 자, 이 약들 똑같은 약인데 아세트아미노펜이라는 성분을 가지는 그런 약물이에요. 상표명만 조금 다른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약국을 방문하셔서 약사님께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의 약을 주세요라고 말씀을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이처럼 성분이 아세트아미노펜으로 같은 약들이라면 이는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을 통해서 타이레놀과 그 효과가 같다라고 인정을 받은 약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이 그런 약을 복용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런데 혹시나 나는 죽어도 이 타이레놀이라는 상품명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꼭 이렇게 써있는 그 이름의 약을 복용을 하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 자, 이해는 잘 안 되지만 그런 분들이 만약에 정말 계시다면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병원에 가서 처방을 해달라고 말씀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런데 병원에서 처방을 하는 이 조제용 타이레놀은 650mg의 ER 서방정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또 드리면 ER 서방정? 그거 약효가 발현되는 그 속도가 조금 느리지 않냐, 그러니까 초기 약효가 발현되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리지 않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또 계시던데 그거 절대 아닙니다. 잘못 알고 계신 내용인데 이 타이레놀 ER 서방정과 타이레놀 일반 500mg은 약효가 초기 발현되는 시간, 즉 속도는 같습니다. 자, 그럼 뭐가 다르냐? 약효가 지속되는 시간이 다른 겁니다. 자, 이에 대해서는 제가 예전에 실험을 바탕으로 해서 영상으로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궁금하신 분들은 그 영상을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ER 서방정이든 일반 500mg든 전혀 상관없고 둘 중에 아무거나 복용을 하셔도 된다. 자, 그리고 또 하나 같이 알아보면 좋을 내용인데, 자, 이 백신을 맞고 나면 무조건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의 약물만 복용이 가능한가? 혹시나 이부프로펜과 같은 엔세이드 계열의 약물은 안 될까 궁금하잖아요. 자, 현재까지는 아세트아미노펜만 복용 가능한 것처럼 마치 알려져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궁금해서 자료를 좀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세계보건기구, 한국질병관리청 그 어디에도 공식적으로 아세트아미노펜만 가능합니다라는 내용은 없었어요. 이처럼 공식적인 내용은 없지만 관련해서 여러 전문가들이 인터뷰한 내용들을 보면 그래도 엔세이드 계열 약물보다는 아세트아미노펜을 복용하는 걸 권장한다라는 내용은 사실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 엔세이드 계열 약물의 특징이 진통 효과 외에도 염증을 억제하는 소염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작용에 의해서 우리가 맞은 백신으로 몸이 충분히 면역계가 형성되기 이전에 형성되는 그 과정에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을 복용을 하라는 거고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을 복용하기가 조금 힘든 그런 분들이 분명히 계시거든요. 자, 간 손상과 관련된 사이드 이펙트 측면에서는 사실 엔세이드 계열 약물보다는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의 약이 조금 더 우려가 됩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매일매일 음주를 하는 분들이라든가 또는 굉장히 심한 간 장애나 간 질환을 앓고 계신 그런 분들이라면 아세트아미노펜보다는 차라리 이부프로펜을 복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WHO라든가 CDC에서도 백신 맞고 나서 많이 힘들고 아프면 아세트아미노펜이든 이부프로펜이든 가능하니까 복용을 하라라고 권장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하다면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을 복용하는 걸 권장을 드리는 바고요. 자, 그래서 정리를 조금 해보면 타이레놀이라는 그 상품명 자체에 집착을 할 필요가 전혀 없다. 자, 성분으로서 아세트아미노펜이면 된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혹시나 아세트아미노펜을 쓸 수 없는 그런 불가피한 경우라면 이부프로펜을 사용할 수도 있다가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 주변 분들께 많이 좀 널리 좀 알려주세요. 자, 그리고 제가 아까 잠시 나왔었던 제 책, 이 알쓸 신약에 대해서 조금만 더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많이 사랑을 해주신 덕분에 이 책이 3세가 완판이 되고요. 이제 완판이 되었고 이제 개정 신간으로 5월 중에 찾아뵐 예정이에요. 내용을 조금 더 풍성하게 업그레이드를 해서 찾아뵐 예정인데 뭐 제가 써서 하는 말이 아니라 이 책이 꽤 괜찮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도서 사이트들을 보면 사실 평점도 굉장히 높아요. 자, 그러니까 가정이나 사무실 같은데 한 권씩 비치를 해두고 계시면 나중에 꽤 활용도가 있을 거예요. 쓸만할 거예요. 자, 계속해서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